자, PPT 한번 해주실래요? 자본, 생산성, 소득.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애터미 강의의 특징은 진도가 안 나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매번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중간부터 하면은 저 인간 뭔 소리야 그래 버리니까 처음에 서론을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참 세상 살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느닷없이 옆에서 세상이 뭔데 그렇게 물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금방까지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세상이 뭔지. 바로 자본주의 세상이 살기가 힘들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고, 그 다음에 지금 사회주의 통제 경제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북한을 제외하고 인간이 만든 체제 중에서 현재까지 살아남은 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밖에 없어요. 물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문제가 많다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사회주의 통제 경제보다는 더 나아 이게. 그래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체제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시 한번? 네, 자본이에요. 자본. 네, 지금 현재 삶이 고달프다면은, 마음에 안 든다면은 자기를 원망하면 됩니다. 아, 나는 자본이 없구나. 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인데 모든 문제를 자본이 해결하는 거예요. 자본이.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는 뭐예요? 자본이 뭔데?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본이 뭔데? 자, 자본이 뭔가 알아보도록. 자, 자본을 분류하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크게 눈에 보이는 자본이 있어요. 공장, 상가, 땅, 금, 이게 눈에 보이는 자본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자본을 가지고 계시면 가만히 있어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줘요. 압구정동에 상가 하나 있으면 어때요? 자기가 꼭 거기 가서 청소를 해야 되나요? 안 해요. 거기서 월세가 나와. 그렇죠? 임대료가 나온다고. 내가 회사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이 나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눈에 보이는 자본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자본이 있어요. 이것은 특허권, 저작권 이런 것들이에요.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거, 로얄티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에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자본이에요. 내 몸에 자본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결정해요. 아무리 유형 자본을 물려받아도 내가 그 자본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거 얼마 못 가요. 망해버려 그냥. 자, 그러면 애터미 사업가들의 자본은 뭐냐? 이거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근데 이걸 소셜 캐피탈, 사회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본의 사이즈와 퀄리티에 따라서 내 소득은 결정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파트너가 2명밖에 없어. 여기서 어떻게 소득이 올라오냐? 없어요. 자, 다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사업 성공. 이건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나의 센터에, 우리 센터에 오게 해야 되고, 오자마자 겁나서 나가버렸어. 안 된단 말이에요. 머무르게 해야 되고, 설명을 들어보고 다음에 다시 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전을 봤다는 얘기. 그리고 내 말에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 성공의 전부예요. 이제 전부. 이렇게 하는 데는 나라는 인간의 인품이 그때부터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피에르 부르디에라고 하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중에도 많은 책이 번역되어 있어요. 이 학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본을 이런 방식으로 분류하면은 인간의 사회적 불평등, 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뱅이로 평생을 사는 하는 문제를 쉽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사회학자니까. 자, 첫 번째
자본이 무슨 자본이라고 그랬어요? 경제자본.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돈. 아버지한테 압구정동 상가를 물려받았느냐? 경제자본이에요? 경제자본이 많으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그러면 두 번째 자본이 뭡니까? 네? 사회자본이에요, 사회자본. 인맥이에요, 인맥. 인맥. 세 번째 자본이 뭐예요? 문화자본이에요, 문화자본. 쉽게 말하면 이게 학력이에요, 학력. 학력은 상징성을 갖습니다. 상징성을 가져요. 예를 들어 하버드를 나왔다, 서울대학을 나왔다. 이 사람이 의사다, 사법고시를 합격했다, 정부의 고위 관료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상징성이 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돈을. 그러면 왜 이 피에르 부르디에가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냐면은 유럽은 세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덴마크 같은 경우는 세금이 52%예요. 52%. 10만 원 벌면 5만 2천 원 세금으로 내야 된다니까. 상속세도 엄청나게 비싸. 그런데 피에르 부르디에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상속세를 낸다는 건 어디서 내는 거야? 경제자본 가지고 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 집안은 대대로 잘 살아. 대대로. 그렇게 돈을 내는데도 왜 그런가를 연구하다가 사회자본, 문화자본이라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녀들이 자랄 때 고급 인맥, 그리고 고급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고급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는데 돈 생기는 구멍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요 세 개의 자본만 있으면 평민이 상류사회로 올라갈 수는 구멍이 없어. 그렇잖아요. 구멍이 없어. 이제 어떻게 하버드를 갑니까? 안 된다고요. 지금 사법고시 한번 준비해 보실래요, 지금? 준비하시다가 돌아가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런던 정경대학의 개성현 하킴 교수가 이제 하나 추가한 게 매력자본이에요. 매력자본. 매력에 따라서 상류사회로 올라가고 소득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매력에 따라서. 미국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외모 프리미엄은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외모 프리미엄은 있는가? 이게 매력이에요. 하킴 교수가 얘기. 매력에 따라서 소득이 다르고 승급이 다른가? 그런 말이에요. 연구했는데 불행하게도 있다. 매력은 엄청난 작용을 한다는 걸 알겠어요. 그럼 매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실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알고 있다, 그 말씀 같은데, 하킴 교수가 든 매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굴입니다. 이쁘냐 안 이쁘냐요. 잘생기냐 안 생겨. 그런데 그것만이 매력이라면 거의 7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자 모델들 워킹하는 거 보세요. 얼굴을 보라고. 참 그것도 얼굴이라고 달고 다니는지 그런 여자들이 많아. 그런데 매력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럼 매력이 미모하고는 다르다. 그렇죠? 전혀 달라. 매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킴 교수가 지적한 것은 자기의 체격에 맞도록 패션을 했느냐, 머리 모양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면 매력적이라고 느낀다는 거야. 사람들이 열심히 헛생각 안 하고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느낀다. 어떤 사람은 이 인내심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해가지고 센터에 1시간 먼저 나와서 청소하고 환기하고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당신은 남들이 볼 때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떤 매력? 나는 내 스타일을 잘 알고 비싼 걸 걸쳐내는 거 아닙니다. 싸구려 옷을 입었는데 굉장히 코디가 잘 맞는 여자가 있어.
그 감각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그 화장품 회사 사장이 한 말이 있죠. 난 그 말에 동의해. 세상에 매력이 없는 여자는 없다. 단지 게으른 여자가 있을 뿐이다. 게을러. 자기를 안 가꾼다고, 게을러. 그러니까 자,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없다면 이 매력자본은 부모가 주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함, 근면함, 인내심, 희생정신, 봉사정신, 이런 것들을 부모가 어떻게 줘요? 그리고 자기 스타일에 맞게 패션을 꾸미는 거 내가 해야 돼, 내가. 자, 그래서 매력자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고 상류사회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애터미 사업이 성공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프로가 돼야 돼요? 포로가 돼야 돼요? 여기에 어거지로 말이야. 야, 그 홍천에 공기도 좋아. 뭐 정 싫으면 그 산에 올라가도 돼. 이렇게 끌려온 분들은 포로들이에요. 포로. 완전 잡혀서 끌려오는 거예요. 잡혀서 질질. 마침 내년에 개띠인데 개 끌려오듯이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이건 성공 못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뭐가 돼야 돼? 프로가 돼야 돼. 프로. 프로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어요. 근데 프로가 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뭐예요? 그 일을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 엊그제 이승엽 선수 은퇴 무슨 뭐 골든글러브 수상식에서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야구를 하겠다고. 난 야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좋아했어. 근데 좋아한다고 프로가 되나요? 안 돼요. 잘해야 돼요. 저도 야구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이승엽보다 훨씬 못해, 내가. 그러니까 프로가 못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리 잘해도 그 일이 보람이 없으면 인간은 못합니다. 인간, 그 묘한 동물이어 가지고 인간은 못해. 인간은 못해요. 미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인간이 어떤 동물인지를 알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이 시험을 했어.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사원 모집, 모집 방법, 선착순, 나이, 건강, 학력, 피부색, 연령 모두 고려하지 않음. 연봉 3만 불, 땡 출근 땡 퇴근, 일 어렵지 않음, 아무도 간섭하지 않음. 꿈의 직장이야. 그렇죠? 꿈의 직장. 그러니까 광고를 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놈들. 그런데 가끔은 미친 사람이 있어. 그렇죠? 미친 사람이 가봤어. 가봤더니 진짜 선착순 모집이야. 나이 불문, 성별 불문, 학력 불문, 그리고 땡 출근 땡 퇴근. 일은 전혀 어렵지 않음. 근데 그놈의 일이 무슨 일이냐면은 이거 백지예요. A4 용지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 놓고 자대고 연필로 줄을 긋는 일이야. 이거 학력 필요 있어요? 서울대학 나와야 꼭 이거 합니까? 노인이라고 못해요? 합니다. 수전증만 없으면 해. 그렇죠? 이게 그럴 수 있어. 전혀 어렵지가 않아. 이거야, 이거. 하루 종일 자대고 출근하는 일이야. 페이가 많아. 근데 한 일주일 되니까 감독관한테 물어. 이거 뭐 때문에 하느냐 이거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감독관이 노트 만드는 중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노동자가 질문을,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줄을 그으면 되지. 왜 우리 보고 그으라 하냐 이거야. 네? 그러잖아요. 그러더니 몇 개월 지나니까 한 놈도 안 나와. 왜 그러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런 보람이 없어. 다시 말하면 좋아하고 잘해도 그 일이 보람이 없으면 못해요. 못해.
그러면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일을 좋아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좋아하고 잘하고 보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의지적으로 나 애터미 사업 좋아해 그런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 좋아져요. 내 스폰서 그년이 꼴배기 죽겠는데 어떻게 좋냐고. 지금 이게 안 좋아. 안 좋다니까. 안 좋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 자, 다음.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게 무당푸닥거린지 그냥 해본 소리인지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이건 헛소리밖에 안 돼요. 생생하게 꿈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이거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근데 저한테 묻는 사람이 많아. 교수님, 저 부자가 되려고 생생하게 꿈꾸는데 안 되는데요? 저 서울대학 가려고 꿈꾸는데 안 되는데요?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학자가 말했더라고. 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나 꿈만 꾸는 놈은 더 불행한 놈이다. 꿈만 꿔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된다고. 자, 이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더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성공한다. 병이 낫는다고 한 사람이 에밀 쿠에라고 하는 프랑스 약사입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요 성공학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를 전부 쿠에이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쿠에라는 사람은 이름을 따서 그래요. 쿠에가 이걸 처음 알아냈거든요. 이 사람 프랑스 약사였는데 어떤 현상을 발견했냐면은 그 당시 약사들도 약을 조제해 줬는 모양입니다. 프랑스에서. 이게 19세기 사람이니까. 그런데 약을 그냥 조제해 준 것하고 그 환자에게 이 약이 얼마나 좋은지 약의 성능을 계속 허풍을 떨고 이게 이 손님은 보시니까 이 약을 드시면 금방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준 사람하고 긍정적인 말을 들은 환자가 병이 훨씬 잘 낫더라 이런 말이. 그래서 여기서 자기 암시라는 방법을 알아냅니다. 후에 그것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걸 알아내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전 유럽을 돌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드디어는 미국까지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서도 많은 환자들을 이 방법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공학에서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하는 그 부류의 이야기를 전부 쿠에이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꿈이 뭐냐? 꿈과 현실은 반드시 갭이 있습니다. 내 현실과 꿈은 갭이 있어요. 갭이 없으면 그것은 꿈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라고. 예를 들면 나는 지금 200만 원밖에 못 벌어. 200만 원밖에. 그런데 내가 벌고자 하는 건 뭐예요?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다시 말하면 이게 현실이고 이게 드림이에요. 꿈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갭이 있단 말이에요. 갭이 있는데 이 갭을 메꿔 나가는 과정이 뭐예요? 이게 성공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갭을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게 순탄합니까? 하루에도 속을 몇 번씩 뒤집어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200고지예요. 히말라야 200고지가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지금 요 5,000고지까지 가는데 이 길이 보통 험난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포기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여기까지 가는 걸 포기하지 말라는 건데 포기하지 마는 것은 안 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성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감성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라고요. 감정의 문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매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겨워. 하기 싫어. 지겹고 하기 싫어. 그러면 여기까지 가다가 없어져. 아이고, 나는 안 되네.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학은 뭐냐면은 현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이건 절대로 로고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머리로는 어때요? 5천만 원 벌고 싶죠. 그렇잖아요. 5천만 원 벌면 얼마나 좋을까? 응?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성적 판단은 그러는데 뭐가 뭐가 안 돼? 몸이 안 따라가, 몸이 안 따라가. 다시 말하면 이게 머리 공부인데 머리 공부는 잘 돼. 근데 뭐가 안 돼요? 몸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이거 행동인데 어떤 사회적 성취도 행동이 없이는 달성되지 않습니다. 말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문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5천만 원 돼서 내가 부모님도 잘 모시고 뭐 하고 싶은데 막상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왜? 만나는 사람마다 내 속을 뒤집어 놓거든. 그러면 이 일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마음 공부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하고 싶고 즐겁고 보람 있고 몸이 가볍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기 못 간다. 자, 그러면 갭이 존재하는데 이 갭을 메꿔 나가는 과정이 이제 성공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반드시 여기까지 가려면은 어때요? 그 행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5,000고지 못 올라가요. 계속 걸어가야 돼. 이 반복적으로 걸어가야 되고 5,000고지까지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힘들고 지겨워. 5,000고지에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러려면은 반드시 몸 공부가 수반돼야 돼. 몸 공부가 몸으로 내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몸이 말을 듣지를 않아. 자,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마음 공부가 여기 수반돼야 돼. 마음 공부란 건 뭐냐면은 하기 싫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요게 내 감정이고 마음이고 기분인데 요게 하고 싶고 재밌고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 못한다.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의 프로가 되려면 이 일은 애터미 사업은 즐겁다. 그래서 잘한다. 보람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일이 하기 싫은 일이냐 하고 싶은 일이냐 하는 것은 그 일의 고유 성격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문제예요. 패러다임.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지 그 일 자체가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저 영감탱이가 돈 버는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해야 돈을 벌으니까 그래요. 대전에서 강의를 할 때 내가 시내에 장인순 박사님이라고 그분을 만날 일이 있어서 강의를 빨리 끝내고 택시를 타고 이제 시내로 만나 뵈러 갔어요. 근데 택시를 타자마자 택시 기사가 또 뭐라고 농담을 하냐면 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군요. 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딱 그러는 거야. 그거 아주 맹랑한 놈이더라고. 우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둘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유머가 넘치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이 택시 운전으로 자식들을 대학 다 보내고 이제 부부 사는데 하루에 7시간만 일하면 저는 충분하게 먹고 삽니다. 저는 이 택시 운전이 얼마나 즐겁고 고마운 직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택시 운전이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무한한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보람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가 내 택시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분을 빨리 모셔다가 목적지에 모셔다 드려야 되겠다. 요 생각을 하면 거기에 반드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택시를 이 손님이 내리면 그 자리에 또 내 택시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빨리 그분을 태우고 목적지에 모셔다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니까 근데 10중 8구 그게 맞답니다. 그게 있대요. 자, 그런 거예요. 좋아하고 그 보람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보람이 있어. 그러니까 성공한단 말이에요. 자, 인간이 일을 하려면은 어떤 동기가 있어야 돼. 동기, 모티베이션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동기에는 통상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내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이라고, 또 하나는 외적 동기가 있어. 외적 동기는 누군가가 그 일을 하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 하는 걸 외적 동기라 그래. 또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을 외적 동기라 그래. 예를 들면 자기 아들한테 너 아빠 신발 닦으면 1,000원 줄게. 그거 닦고요. 뭐 때문에? 1,000원을 받기 위해서. 그건 외부에서 보상이나 칭찬 같은 것이 있을 때 하고 그 일을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걸 외적 동기라 그래요. 근데 외적 동기는 오래가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강력하지 못해. 거기에 비해서 내적 동기는 내가 하고 싶다.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온 동기를 내적 동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 자녀들, 손자들 있는 분은 한 권씩 사다 주세요.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 소설에 톰 소여의 모험이 있고 하클페리 피느 모험, 그리고 거지 왕자라는 그 소설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톰 소여 모험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톰 소여가 이모한테 얹혀 사는 애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최고의 말썽꾸러기야. 공부라는 것은 전혀 해보질 않고 있는 말썽은 다 피우는 애란 말이야. 그래서 어느 날 또 큰 말썽, 학교도 안 가고 말썽을 피워가지고 이모한테 벌을 받았어. 벌을 받는 게 뭐냐 하면은 요 울타리에 그저 벽에 페인트 칠을 하라. 하루 종일 페인트 칠하라. 미국은 그저 벽이라든가 페인트 칠하거든요. 얼마나 하기 싫은 일입니까? 그런데 톰 소여가 장난꾸러기고 창의성이 뛰어난 애이기 때문에 페인트 칠을 하니까 어때요? 동네 친구들이, 꼬맹이들이 또 저는 벌 받는구나 하고 놀리고 지나가는데 톰 소여는 그걸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주 심각한 얼굴로 페인트 칠을 해. 그리고 2m 전방에서 후방으로 가서 탁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 친구들이 보니까 이상한 놈이거든. 그래서 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너희들은 몰라. 요건 2,000명당 1명 할 수 있는 페인트 칠이야. 2,000명당 1명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호기심이 돋은 거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너 같은 애는 못해. 나 정도 돼야 하지. 그래서 더니까 나중에 친구들이 결국 먹던 사과 주고 사탕 주고 다 주면서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자기는 사탕 먹고 사과 먹고 놀면서 친구들이 페인트 칠을 다 해줘. 이게 톰 소여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페인트 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하는 수 없이 하는 것과 내적 동기,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애텀이라는 일이 즐겁게 되려면은 그것이 내적 동기가 유발되지 않으면 못한다. 못한다. 바로 성공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긍정적 태도. 자, 계속 긍정적 태도를 가지라고 그러는데 긍정적 태도가 바로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유대 랍비들이 모아놓은 그 지혜의 책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 긍정적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잘 웃는다, 긍정적이다. 그거 옛날 책입니다. 옛날 책인데 요즘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맞다 그렇게 나와요. 맞다.
반대가 돼. 예를 들면 이 인과관계가 잘 웃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뇌가 더 커요. 뇌가 더 커져.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져. 머리가 좋아져. 똑똑해져. 잘 웃고 긍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죠. 실제 예로 말이죠. 예로 치매를 앓는 분이라든가 파킨슨병을 앓는 분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을 앓는 분들, 뇌에 문제가 있는 분은요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질만 내고 싸움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웃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분은 뇌가 건전하다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건전해진대요. 캐나다 맥길 대학 교수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런 잘 웃고 긍정적인 생각만 가져도 뇌가 2%가 더 커진다고 나와 있어요. 15년간 추적 조사해 보니까 뇌가 더 커진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성공학자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퓨처 메모리. 퓨처 메모리. 미래 기억이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지금 생각하는 걸 기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내 어릴 적 기억, 내 여고 때 기억, 기억이란 말이에요. 어제 기억. 이렇게 기억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내가 생각해내는 걸 기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미래 기억이라는 말은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아니,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여기는 미래예요. 미래. 퓨처란 말이에요. 퓨처니까 이건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기억이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성공학자들은 미래 기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들은 뭘 해야 돼요? 미래 기억이 가능한가? 가능한가? 그것도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누가 연구해야 돼?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결론은 미래 기억이 가능하다. 미래 기억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로얄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가 됐을 때 내가 사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라. 생생하게 그려라. 그래서 요 미래를 현재로 투사한다고 합니다. 프로젝션에 이쪽으로 이렇게. 내 머리로 미래를 현재로 투사를 해. 투사를 해. 생생하게 꿈꾸라. 요걸 심상이라고 그럽니다. 심상. 멘탈 이미지리. 그러니까 미래 기억은 팩트,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 마음의 눈, 마음의 귀, 마음의 피부로 느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오천고지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의 그 호연지기를 지금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이걸 심상, 그러니까 이미지로 보라는 거예요. 이미지로.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닌데.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 그랬더니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뇌를 속이기가 무지하게 쉽답니다. 또 뇌는 그렇게 잘 속는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대 이게. 다시 말하면 요 미래 기억을 현재 프로젝션 해가지고 기억으로 하면은 뇌의 동일한 부분에서 과거 기억과 똑같이 처리해 준다. 그러면 있었던 일로 처리해 준다. 있었던 일로. 런던 대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전두엽이라는 뇌에서 미래 기억과 똑같이 과거 기억을 처리한다. 이렇게 됐어요. 과거 기억을 처리한다. 가끔 웃음 치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기분이 좋아서 웃는 거예요? 웃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걸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제임스 랑게 이론. 제임스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죠. 이 100년 전에 나온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나오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인간의 거의 모든 기분의 거의 절반 이상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뇌과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그게 천말인가? 기분이 좋아서 웃을 때 하고 어거지로 웃을 때 하고 우리 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았더니 똑같이 처리하더라. 다시 말하면 웃는 얼굴을 하면은 엔돌핀이 나오는데 억지로 웃었을 때도 나오는가 봤더니 똑같이 나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왜 그러는가를 봤더니 뇌는 우리의 기분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얼굴 모양을 익힌답니다. 얼굴이 웃는 모양이면 엔돌핀을 내보낸대. 그러니까 뭐예요? 웃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제임스 란게 이론이에요.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이론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니까 미래에 내가 오천고지에 올라갔을 때에 그것을 생생하게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생생하게 그린다고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 그렇죠? 자, 지금 이 200고지 베이스 캠프에서 5천까지 가는 게 아주 지겹고 힘들고 하기 싫고 이렇게 되는데 5천고지에 올라갔을 때의 호연지기를 생각해 보니 가만히 있어도 입이 벌어져. 가만히 있어도 입이 벌어져.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면서 이 마음이,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지겨운 일이 즐거운 일로, 하기 싫은 일이 하고 싶은 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생생하게 꿈꾸면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되나? 내가 오천고지에 올라가려면 지금 바로 걸어 올라가야지, 바로 행동에 옮겨야지 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생하게 꿈꾸면 내 감정, 기분이 바뀌고 지겨운 일이 즐거운 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내적 동기라고 그럽니다. 내적 동기. 그래서 학자들이 과연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행동을 어떻게 유발하는가 하는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샐러리맨들이 기분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예요? 금요일 오후.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애들 데리고 바닷가에 갈 생각하니까 기분 나이스죠. 그거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 이제 내일부터 출근해가지고 그 꼴보기 싫은 상사하고 또 일주일을 또 시달려야 돼. 그거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것을 지금 프로젝션하는 거예요. 투사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 일이 지겹지가 않다니까. 지겹지가 않아요.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게도 안 일어나던 이 꼬맹이가 소풍 가는 날은 새벽부터 일어나고 난리야. 김밥 어쩌냐고 난리야. 왜? 소풍 갔을 때 그 자유스러운 기분이 지금 프로젝션 되는 거란 말이에요. 투사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게 꿈만 꾸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꿈꾸면은 현재 내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내적 동기라는 거예요. 내적 동기. 그러면 그것이 재미있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으니까. 그리고 보람을 찾아. 보람을. 그러니까 미래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지금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그 말은 가만히 있으니까 되더라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이 애터미 사업, 이 지겹고 힘들고 하기 싫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기쁘고 하고 싶고 보람 있는 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 피해를 안 주니까. 그리고 내가 정당하게 하니까. 정당하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하고 같으냐 하면요, 미래 기억을 한다는 것은 내 능력을 키우는 일이 아닙니다. 뭘 바꾸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이에요. 내 행동을 바꾸는 일이고 내 감정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미래학자들 하는 얘기예요. 앤서니 라빈스라는 세계 최고의 변화 심리학자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안소니 라빈스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지금 세계 최고의 변화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 미래학자이고 변화 심리학자. 인간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바로 미래 기억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 과거 기억과 현재 기억을 보면은
암담하다는 겁니다. 암담해. 내가 언제 월 5천 소득이 됐냐고요. 내가 언제 로얄 마스터가 됐어.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 기억을 가지고는 5천 고지에 못 올라간다는 게 이 사람들 주장이에요. 못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5천 고지에 올라갔을 때 그 아름다운 기억을 현재 빌려다 쓰자는 거예요. 빌려다. 근데 그게 가능하다야. 가능하다. 왜? 전두엽이라는 뇌에서 과거 기억과 현재 기억과 미래 기억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아서 웃는 것도 엔돌핀이 나오고 어거지로 웃는 것도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활용하자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왜 인생 시나리오를 쓰라고 그러느냐? 내가 로얄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가 됐을 때 그 기억을 글로 생생하게 남기면 더 자기 암시가 확고하게 된다는 개념 때문입니다. 이게 성공학의 전부예요. 이게 성공학의 전부라고요. 그런데 한 번 해가지고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무의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차 있기 때문에 어거지로라도 인생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5년 뒤에 내가 임페리얼 마스터 또는 로얄 마스터가 됐을 때 그 현상을 수당을 5천만 원씩 받는 그것을 생생하게 지금 꿈꿔서 현재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지 하고 액션을 유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은 인생 시나리오인데 인생 시나리오는 미래 기억을 현재로 갖다 쓰는 거예요. 프로젝션 투사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뇌는 전두엽에서 과거 기억과 똑같이 취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으니까 영자가 순자한테 너 다단계 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아 나 10단계 하걸랑? 그러면 요놈이 이제 쪽팔리기 시작해. 왜?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자존심을 상해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생하게 꿈꾸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자기가 판검사가 됐을 때의 기억을 가지면 그 어려운 공부를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해요. 못한다고. 저도 사관학교 4년 교육을 내가 장교가 됐을 때의 그 꿈을 갖지 않으면요 그 훈련 못 해내요. 아무튼 인생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써서 미래에 자기가 로얄 마스터가 된 기억을 지금 갖다 쓰십시오. 그러면 3년 뒤, 5년 뒤에 모두 로얄 마스터가 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